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주영석의 뉴스 속으로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생중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1540, RKTV 1540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영석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발언한 내용이 아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뭐 어제는 저희가 이제 다루었습니다만은 종전 선언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도 또 나오고 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실마리가 좀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강하게 나왔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 총리가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나란히 이제 기자들 앞에 나와서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베 총리와의 그 회담을 마쳤으니까 미국과 일본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봤는데 이 북한 얘기, 노스코리아 얘기를 상당 부분 아래 했어요. 물론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일본에도 현안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아베 총리를 옆에 앉혀놓고서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북한 얘기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노스코리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그리고 정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어떤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킬 만한 그런 어떤 이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어제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그 결실. 이 결실이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가운데 그 프루치라는 그 결실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나왔죠.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If I think that is meeting that is not going to be fruitful, we are not going to go. 그러니까 어떤 결실을 맺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면 난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갔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 결실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도 나는 가차없이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회의장을 난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트럼프 뜻이에요. 대통령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한 거죠. 단순히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결과를 분명히 원하고, 결과 없이 그냥 내가 김정은과 만나서 악수하고 뭐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뭐 보도가 되고,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 이제 그걸 강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 같은 이제 한인들이 볼 때도 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뭐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 게임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제 정세에서의 어떻게 보면 큰 딜이잖아요, 딜. 그렇죠, 딜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하듯이 하니까 잘 맞습니다. 자, 결실이라고 하면 특급 결실도 있을 거고요. 뭐 적당한 결실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결실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결실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역시 뭐니 해도 북한의 비핵화. 지금으로서는 그 비핵화가 확실하게 좀 거론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미국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비핵화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결국 그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핵화를 선언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시작이 결국 비핵화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면서 결국 핵무기를 없애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뭐 무력을 가지고 뭘 하지 않겠다는 것에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고, 핵무기 없애고 전쟁도 끝내는 종전선언까지 하게 되면 뭐 미국과 북한이 더 이상 적대적일 이유가 없으니까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고, 남북관계도 정상화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핵심은 비핵화. 근데 뭐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비핵화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게 들리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의 비핵화 선언을 할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어떤 그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프로세스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히지 않을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도 이제 그런 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어떤 확실한 결과물을 내놔야 북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고 내가 거기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그만큼 이 압박을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 뉴스를 특히 이제 주영석 기자와 이 코너를 함께하는 시간이면 문득 무의식 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런 뉴스를 할 때도 하는 이 순간도 오는구나. 그러네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실감이 안 나죠. 네. 물론 아직 이제 아무 결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기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고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를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종전이란 단어를 우리 뭐 거론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는 뭐 사실 거의 꿈도 못 꿔봤었는데 여하튼 이 뉴스를 하고 있는 순간이 감격스럽긴 한데 지금 저희 유튜브에 댓글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님이 최근에 좀 살이 좀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감사하고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1540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저희 뉴스를 함께 보고 듣고 하실 수 있고 또 댓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좀 실감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측이 지금도 쉽지를 않은데 지금까지 보면 분위기는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대놓고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고 결실이 없으면 나는 회담 안 할 수도 있고 회담하는 중에라도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의 방점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냥 박차고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방점이라는 게 결국 결실에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 분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안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실이 나와야 한다는 이 부분. 그래서 이미 뭐 폼페오 CIA 국장이 북한까지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미 북미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딜이 어떤 이 폼이 지금 마련돼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합의까지 거의 가는 그런 수준의 구체적인 딜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설레발을 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느낌으로 봐서는 이 구체적인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결실과 연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말이 정말 진실이냐, 정말 그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이 요즘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3월 26일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달 초에 4월 1일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1차 공연, 2차 공연까지 마치고 왔는데 뭐 어제 보도가 나왔지만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부활절날 북한을 갔다고 했습니다. 부활절이 4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폼페오 국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가 지금 시기적으로 겹치는데 그 당시 보도 기억나실 거예요. 2번 공연하는데 하이라이트가 2차 공연이라고 생각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2차 공연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1차 공연의 지금 모습을 나타냈고 반대로 말하면 1차 공연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오는 줄 알았죠. 갑자기 나타나서 놀랬다. 네. 그런데 그게 아마 그러면서 뭐 다음 2차 공연 때 일정이 좀 바빠서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2차 공연 때 안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폼페오 CIA 국장의 스케줄과 비교하면 이 겹쳤는데 그래서 남측 예술단 공연에 한 번은 나가야 되니까 첫날 그러니까 폼페오 국장이 왔을 때 첫날 나갔고 환영해 줬고 그리고는 폼페오 국장과의 그 회동 만남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pom페오 국장이 4월 1일 날 부활절 때 북한을 방문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딜이 돼 있었겠죠. 네. 4월 1일 날 이제 폼페오 국장이 평양 방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사실 그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그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3월 27일.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장을 만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먼저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딜이 지금 되려고 하는 순간이고 퍼즐이 맞춰지네요. 맞춰지는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딜을 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과 좀 만나야 될 그 필요성이 있었던 북한은 거죠. 항상 그 북미 간의 고위급 어떤 접촉이 있을 때는 항상 중국과 먼저 만나요. 그렇죠. 이 중국과 만나지 않고 먼저 미국을 만나버리면 나중에 중국을 만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요. 중국은 체면이라는 걸 되게 또 나름 조율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나서 조율을 했을 것이고 그런 조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 폼페이오 국장과 만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또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이 모든 게 지금 악의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결실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결실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보도 나온 것을 보면 그 당 중앙위 전원회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북한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0일, LA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저녁쯤에 이제 열릴 것 같은데 이것이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3번 열렸고 오늘 열리면 이제 4번째 열리는 건데 이것은 그 노동당의 간부들이 참가해서 북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중요한 회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열리는 것으로 봐서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이 선언 내지는 그런 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금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대입니다. 네, 기대입니다.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어떤 일련의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좀 이 한반도가 이 평화적인 분위기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도 어느 정도의 지금 결단을 하려는 그런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분석을 짐작은 좀 해볼 수 짐작은 있죠.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좀 간단하게 좀 그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 북한, 뭐 미국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주변국 특히 이제 일본, 중국이 중요한데 뭐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그 무역 전쟁 으르렁대는 분위기가 좀 없어지던데요. 없어졌죠. 역시 그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자 처음에는 굉장히 그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크게 싸울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한 번씩 분위기를 잡아놓고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꼬리를 내리고 현실적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협하는 분위기로 갔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불안감이 좀 사라진 모습이고요. 그 미국과 중국이 역시 그 타협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이 북한 문제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 때문에 계속 대립하게 되면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도 난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청신호가 켜졌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중국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굉장히 자신들도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리는데 그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지금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미 거대한 시나리오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이 네 나라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틀을 잡지 않았는가.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지금 섣부른 기대는 또 금물이겠지만 뭔가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그 결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그런 그 기대를 조심스럽게 네. 해보는 상황. 네, 섣부른 기대는 좀 아직까지는 그 금물이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멋진 후르트 결실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